시장이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내려갈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이거든요.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, 본부장님? 네. 이 부분은 올해 1, 2월 달에도 우리가 항상 논의가 네. 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바닥을 찍었다 안 찍었다로 구별하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됐으니까 반격이 나올 것이다 하나와, 아직은 글로벌 경기 둔화가 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갈 것이다 하나, 하나는 아직 진짜 조정도 아니다, 전저점 붕괴되면서 패닉셀이 나와야 저점이 나온다.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리진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시장이 고마워하고 있는 심리 상태고요. 우리가 지금 앞으로 펼쳐질 6월 달에 있을 긴축,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긴축 부분이 미증시에 반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으로 시장을 흔들어댈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가자. 그러나 기술적으로 단기 반격권은 온 것이 맞으나 전체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기술적 반격인 거지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어설픈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지금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네. 같은데 우리 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네.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너무 답답하죠. 네, 환율이 일단 좀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은 이제 1,300원 근처 올라오면 저는 이제 꺾일 거라고 보여져요. 근데 환율과 주가는 좀 반비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환율이 좀 꺾이는지 좀 보셔야 되고, 그다음에 시장의 모멘텀은 좀 없습니다. 2분기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는 좀 있다. 근데 추세는 한 번에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힘들다. 그렇지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에 5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네.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강합니다. 종가상의 양봉, 종가상의 양봉. 그래서 최근 5일 동안 우리나라는 이틀, 3일 양봉이 좀 나왔고요. 나스닥은 지속 하락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네. 있습니다.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논의될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. 네. 그러면 지수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3% 넘게 사실 급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. 두 분께서 그래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뭐 실적을 봐야 될까요? 아니면 뭐 수급을 또 따져봐야 될까요?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실적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도 지금 안 먹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네, 제가 한 가지 희망과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 두 개를 말씀을 네. 드릴 텐데, 하나는 중국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 해봐야 안 된다. 뭐냐면 트럼프 정부 때 했었던 무역 분쟁이죠. 관세를 매겨서 무역에서 이점을 주겠다, 압박을 가하겠다고 썼던 카드인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약발이 하나도 안 먹혔어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의 관세를 풀어주자, 이런 협의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 카드를 중국 쪽에 살짝 던졌고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부분이 조율이 돼간다면 시장은 반격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데, 하나 힌트를 드리면 HMM, 펜오션이 그 증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러한 두 종목의 흐름이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 중국과의 관계, 호전, 기대감을 머금고 있다고 보고 있고, 중국 쪽에서 봉쇄령을 부분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액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하게 더 이상 제로 코로나 날 때까지는 봉쇄령을 풀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봉쇄령을 좀 풀는 단계가 보여서 이 부분은 호재다. 그럼 악재는 무엇인가? 우리가 좀 해결돼야 할 우크라이나, 러시아 사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
중립국가, 동유럽 국가 중에 중립국가가 스웨덴과 핀란드입니다. 네. 이 지역도 지금 나토 가입 이슈가 나왔어요. 나토 가입 이슈가 나오면 러시아는 더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핀란드와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 쪽으로 방향이 거친다라면 이거는 신냉전 시대로의 길로 들어가는 어떤 첫 관문이다. 확정적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기에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전쟁 이슈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 봉쇄가 그래도 좀 해제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신 대표님의 투자 전략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뭐 어떻게 대응을 해도 힘든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? 네. 지금 주가 상승하는 주식들 보면 이제 개별 재료가 있는 주식들만 좀 상승을 해요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네.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에 의해서 주가 상승하고요. 그 다음에 어저께 CPI,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네. 보험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캐치를 해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것도 지금은 이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종목의 상승세가 크지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만큼 상승하는 것도 오히려 수익을 내는 길이다라고 좀 보여줘서 레버리지 쪽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